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이닉스가 흔들리는 이유는 약해서가 아닙니다. 가장 강한 기대를 받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검증대에 올라간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SK 하이닉스의 최근 흐름과 급락의 이유, 창신 메모리 이슈가 진짜 위협인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리고 알파벳과 인텔 실적을 앞둔 이번 주에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하이닉스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하이닉스는 미국 ADR 상장 이후 시장의 중심에 섰습니다. ADR은 미국 투자자들이 달러로 사고 팔 수 있도록 만든 해외 기업 주식의 미국판 증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이닉스는 이 ADR을 통해 미국 투자자들이 마이크론이나 엔비디아와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는 종목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뜨거웠습니다. 미국 투자자들은 하이닉스를 AI 메모리 대표주로 평가했고 HBM 경쟁력과 메모리 공급 부족을 근거로 강한 프리미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프리미엄이 하이닉스를 더 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게 반영됩니다. 하이닉스는 이번 사이클에서 단순 디램 업체가 아니라 HBM 프리미엄을 가장 선명하게 받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AI 투자 둔화 우려가 나오면 가장 먼저 흔들리고 메모리 고점론이 나오면 가장 크게 압박받는 구조가 된 겁니다. 즉, 하이닉스가 약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강한 기대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더 크게 검증받고 있는 셈이죠. 여기서 삼성전자와 비교해보면 차이가 더 뚜렷해집니다. 삼성전자는 넓은 포트폴리오를 가진 종합 반도체 기업입니다. D램도 있고, 낸드도 있고, HBM도 있고, 파운드리와 스마트폰, 가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시장에서 다시 증명해야 하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HBM에서 고객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가? 파운드리 적자를 줄일 수 있는가? D램과 낸드, 기업용 SSD가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받고 있는 쪽이 삼성전자입니다. 반면 SK 하이닉스는 다릅니다. 하이닉스는 이미 HBM 대장주 프리미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하이닉스에게 더 까다롭게 묻습니다. 그 프리미엄을 계속 받을 만큼 공급 부족이 오래 가느냐, 엔비디아와 빅테크 수요가 계속 강하냐, 마이크론과 중국 업체의 추격을 압도할 수 있느냐. 결국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는 회복의 증명이고 하이닉스는 프리미엄의 방어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해야 지금 주가 흐름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창신 메모리, 즉 CXMT 이슈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창신 메모리는 중국의 대표 D램 업체입니다. 이번 상장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고 D램 기술 고도화와 생산 능력 확대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시장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중국이 돈을 확보하면 D램 공급을 더 늘릴 것이다. 그러면 몇 년 뒤 메모리 가격을 누를 수 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가격 결정력이 약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메모리주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창신 메모리는 분명 장기 경쟁 변수입니다. 하지만 돈을 조달했다고 해서 당장 HBM 최상위 공급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용 D램과 HBM은 같은 메모리라는 이름을 쓰지만 요구되는 기술과 고객 인증, 수율, 패키징 역량이 전혀 다르거든요. 창신 메모리가 더 많은 D램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HBM은 단순히 쌀을 많이 짓는 문제가 아닙니다. 최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갈 코스 요리를 매번 같은 품질로 내야 하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재료도 중요하지만 조리법과 검수, 고객 신뢰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신 메모리 이슈의 정확한 성격은 이렇게 봐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공포의 방아쇠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감시해야 할 경쟁 변수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하이닉스의 HBM 경쟁력을 무너뜨리는 본질 악재는 아닙니다. 물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중국은 반도체 자립을 강하게 밀고 있고 창신 메모리가 범용 D램 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키우면 향후 메모리 업황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이닉스의 현재 프리미엄은 범용 D램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HBM입니다. GPU가 AI 서버의 두뇌라면 HBM은 그 두뇌에 데이터를 계속 밀어넣는 초고속 혈관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아무리 좋은 두뇌도 제 성능을 낼 수 없습니다. 하이닉스는 바로 이 혈관을 가장 강하게 쥐고 있는 기업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창신 메모리만 보고 하이닉스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진짜 핵심은 HBM 프리미엄이 여전히 유지될 수 있느냐입니다. 그럼 HBM 프리미엄을 유지할 수 있는지 판단하려면 무엇을 봐야 할까요? 첫 번째는
문제는 서버 디램 가격입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반도체 고점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AI 투자가 너무 과도하다, 메모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빅테크가 언젠가는 투자 속도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전혀 다른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버 디램 현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장은 공급 증가를 걱정하는데 실제 현물 시장에서는 물량이 부족하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대조가 중요합니다. 미래 공급 우려는 커졌지만 지금 당장의 물량은 부족합니다. 고객들이 가격이 비싸서 안 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워 움직이고 있다면 메모리 기업 입장에서는 여전히 유리한 환경입니다. 하이닉스는 HBM뿐 아니라 서버용 디램에서도 강한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하이닉스의 주가가 흔들린다고 해서 수요의 본질이 바로 꺾였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주가는 공포를 반영하고 있지만 일부 가격 지표는 여전히 공급 부족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중동발 AI 투자입니다. 최근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의 소버린 AI 투자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버린 AI는 쉽게 말해 국가 단위로 자체 AI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중동은 에너지 자본을 바탕으로 AI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반도체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면 GPU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HBM이 필요합니다. 서버용 D램이 필요합니다. 스토리지와 기업용 SSD가 필요합니다. 전력과 냉각, 데이터 센터 인프라도 필요합니다. 만약 미국과 중국 클라우드 기업에 이어 중동 자금까지 메모리 조달에 나선다면 공급 부족 논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은 하이닉스에 긍정적입니다. 창신 메모리가 먼 미래의 공급 우려라면 중동 AI 투자는 지금과 내년의 수요 확대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는 두 개의 힘 사이에 있습니다. 먼 미래의 공급 우려, 그리고 지금 당장의 물량 부족. 투자자는 이 둘을 구분해야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CTA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하이닉스가 다시 오르느냐만이 아닙니다. 진짜 돈은 하이닉스보다 먼저 터질 수 있는 HBM 장비주, 패키징, 기판, 전력 인프라 쪽에서 먼저 움직일 때가 많거든요. 하이닉스가 HBM 물량을 늘리려면 장비가 필요합니다. 패키징이 필요하고 기판이 필요하고 전력 인프라도 필요합니다. 주도주 알림센터에서는 바로 이 실시간 머니무브 경로를 제공합니다. 하이닉스 본주가 움직이기 전 기관과 외국인이 어느 장비주와 전력 인프라 종목으로 먼저 들어가는지 장중 수급의 이동 경로를 같이 추적하는 방식입니다. 하락장에서 수익을 확보하는 방법은 바닥을 맞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이닉스가 흔들릴 때 그 뒤에서 먼저 거래 대금이 터지는 HBM 장비주와 전력 인프라 주도주를 잡아내는 겁니다. 하이닉스 본주만 보는 투자자는 늦을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열어주는 돈의 길목을 봐야 합니다. 이제 이번 주 핵심 이벤트를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알파벳과 인텔 실적입니다. 알파벳에서는 AI 설비 투자 계획을 봐야 합니다. 클라우드 매출이 계속 성장하는지, 자체 AI 칩 수요가 견조한지, 그리고 2026년과 2027년 AI 인프라 투자를 유지하거나 상향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알파벳이 AI 투자를 계속하겠다고 말하면 하이닉스의 HBM 수요 논리는 다시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텔 실적도 중요합니다. 인텔에서는 서버 CPU 출하량을 봐야 합니다. 서버 CPU가 회복된다는 것은 AI 투자가 GPU와 HBM을 넘어 서버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경우 하이닉스는 HBM뿐 아니라 서버용 D램 수요까지 다시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번 주 알파벳과 인텔 실적은 단순한 미국 기업 실적이 아닙니다. 하이닉스 HBM 프리미엄이 유지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시험대입니다. 이제 시나리오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 시나리오입니다. 알파벳이 AI 설비 투자 계획을 유지하거나 상향하고 인텔에서 서버 CPU 출하량 회복 신호가 나오며 서버 D램 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하이닉스 ADR이 안정되고 국내 본주에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면 하이닉스는 다시 210만원 회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후 220만원에서 230만원 구간을 다시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하이닉스의 HBM 프리미엄이 아직 살아있다는 쪽으로 시장 해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AI 수요는 살아있지만 창신 메모리 우려, 지정학 리스크, 레버리지 수급이 계속 흔드는 경우입니다.
있습니다. 이 경우 하이닉스는 180만 원대 후반에서 210만 원 사이 박스권에서 매물 소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심 시나리오입니다. 알파벳이 AI 투자 속도 조절을 언급하고 인텔 서버 수요 회복이 약하며 ADR도 계속 약세를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175만 원에서 185만 원 구간까지 추가 충격 가능성을 열어둬야 합니다. 가격대별 대응 전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175만 원에서 185만 원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추가 충격이 나왔을 때 장기 분할을 검토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다만 아무 조건 없이 싸다고 볼 자리는 아닙니다. ADR이 공모가 149달러를 안정적으로 지키고 미국 반도체 투자 심리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으며 서버 D램 가격 상승 논리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이 살아있다면 175만 원에서 185만 원은 장기 투자자에게 중요한 관심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DR이 공모가 근처까지 빠르게 밀리고 미국 반도체 지수가 계속 약하며 국내 외국인 매도까지 이어진다면 이 구간에서도 방어가 먼저입니다. 175만 원에서 185만 원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물타기 구간은 아닙니다. 현금으로 천천히 분할로 봐야 합니다. 다음은 190만 원에서 200만 원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방어와 기회의 경계입니다. 하이닉스가 190만 원을 회복하고 200만 원에 가까워질수록 시장은 다시 안정을 찾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구간에서 장중 저점이 지켜지고 외국인 매도가 줄어들며 HBM 밸류 체인이 같이 반등한다면 긍정적입니다. 반대로 이 구간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180만 원대에 머문다면 매물 소화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유자는 이 구간에서 핵심 물량을 유지하되 단기 물량은 장중 수급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신규 매수자는 이 구간에서 한 번에 들어가기보다 눌림을 확인해야 합니다. 190만 원에서 200만 원은 다시 살아나는가를 확인하는 구간입니다. 가격만 보지 말고 거래 대금과 수급을 함께 봐야 합니다. 다음은 210만 원 전후입니다. 210만 원은 심리 회복 구간입니다. 하이닉스가 다시 210만 원을 회복하고 장 후반까지 버틴다면 시장은 단기 급락 충격을 상당 부분 소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10만 원 회복만으로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국인과 기관 수급입니다. 하이닉스가 210만 원을 회복했는데도 외국인이 계속 판다면 반등의 신뢰는 약합니다. 반대로 외국인 매도가 멈추고 기관 수급이 붙으며 HBM, 장비와 패키징, 기판주까지 함께 움직인다면 220만 원 이상을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단기 반등 물량 보유자는 210만 원 전후에서 장 후반 흐름을 꼭 봐야 합니다. 신규 매수자는 이 가격대에서 추격보다 눌림 확인이 맞습니다. 210만 원은 회복의 문턱이지 완전한 추세 전환은 아닙니다. 다음은 220만 원에서 230만 원 구간입니다. 이 가격대는 단기 안정 확인 구간입니다. 하이닉스가 220만 원에서 230만 원을 회복하면 시장은 다시 HBM 프리미엄과 메모리 공급 부족 논리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는 매물도 많을 수 있습니다. 최근 급락장에서 물린 투자자들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일부 물량을 내놓을 수 있고 단기 반등을 노린 자금도 차익 실현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돌파보다 안착이 중요합니다. 하루 강하게 올라가는 것보다 며칠 동안 220만 원에서 230만 원을 지키며 거래 대금과 수급이 유지되는 흐름이 더 건강합니다. 보유자는 장기 핵심 물량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기 물량은 일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신규 매수자는 이 구간에서 무리하게 따라가기보다 눌림과 수급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240만 원에서 260만 원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재평가 확인 구간입니다. 하이닉스가 240만 원 이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단순히 급락분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다시 하이닉스를 AI 메모리 대표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필요합니다. HBM 수익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서버 D램 가격 상승이 실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알파벳과 인텔 실적에서 AI 인프라 투자 지속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ADR 프리미엄이 급격히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240만 원에서 260만 원은 싸서 사는 구간이 아닙니다. 추세가 확인돼서 사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이 가격대에서는 실적과 수급 그리고 밸류체인 확산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하이닉스의 상단은 차트가 아니라 공급 부족의 지속성과 HBM 프리미엄이 결정합니다. 이제 투자자 유형별 대응을 정리하겠습니다. 장기 핵심 보유자는 하루 변동성의 모든 판단을 맡기면 안 됩니다. 하이닉스의 HBM 경쟁력, 서버 D램 가격 상승, AI 메모리 공급 부족, 알파벳과 인텔 실적을 통한
AI 투자 지속성을 보고 있다면 핵심 물량은 단기 흔들림에 전부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장기 투자와 방치는 다릅니다. ADR이 공모가를 지키는지, 국내 본주가 180만 원대 후반에서 버티는지, 서버 D램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지, 2분기 실적에서 수익성이 확인되는지 계속 봐야 합니다. 단기 반등 물량은 수급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장 초반 강했다가 장 후반에 밀리면 일부 관리가 필요합니다. 고점 보유자는 무리한 물타기를 피해야 합니다. 평단 조절은 180만 원대라는 가격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ADR 안정과 외국인 수급 회복, HBM 밸류체인 반등이 확인될 때 해야 합니다. 신규 매수자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하이닉스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좋은 기업이라도 하루에 10% 가까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한 번에 사는 것은 위험합니다. 신규 매수자는 3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시초가 추격 금지입니다. 둘째, 장중 저점 확인입니다. 셋째, HBM 밸류체인 확산 확인입니다. 175만 원에서 185만 원은 추가 충격 시 장기 분할 검토 구간, 190만 원에서 200만 원은 방어와 기회의 경계, 210만 원 전후는 심리 회복 구간, 220만 원에서 230만 원은 단기 안정 확인 구간, 240만 원 이상은 재평가 확인 구간입니다.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나눠 접근해야 합니다. 좋은 종목도 나쁜 위치에서 한 번에 사면 계좌가 흔들립니다. 분할이 답입니다. 그리고 현금이 대응력입니다. 이번 주 하이닉스에서 중요한 것은 하이닉스가 다시 오르느냐만이 아닙니다. 하이닉스가 쉬어가더라도 어떤 종목이 먼저 살아나는지입니다. 서버 D램 가격이 급등한다면 메모리 장비와 소재를 봐야 합니다. HBM 수요가 살아있다면 패키징과 기판을 봐야 합니다. 중동 AI 투자가 본격화된다면 전력기기와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봐야 합니다. 주도주 알림센터에서는 하이닉스 본주 흐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움직이는 후방 수혜주의, 실시간 머니무브 경로를 제공합니다. 대장주가 흔들릴 때 그 뒤에서 먼저 거래대금이 터지는 HBM 장비주와 전력 인프라 주도주를 잡아내는 것이 하락장에서 수익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무리한 추격이 아니라 수급이 확인되는 눌림에서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주 체크포인트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SK하이닉스 ADR이 공모가 149달러를 지키는지입니다. 둘째, ADR이 다시 190달러 안팎을 회복할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셋째, 국내 본주가 180만 원대 후반에서 버티고 190만 원에서 200만 원은 회복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서버 D램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다섯째, 알파벳 실적에서 AI 설비 투자 계획이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째, 인텔 실적에서 서버 CPU 출하량 회복 신호가 나오는지 봐야 합니다. 일곱째, HBM 장비주와 패키징, 기판, 전력 인프라로 수급이 확산되는지 봐야 합니다. 여덟째, 창신 메모리 이슈가 단기 심리 악재로 끝나는지, 범용 D램 공급 우려로 확산되는지 봐야 합니다. 이 체크포인트 없이 하이닉스를 보면 급등과 급락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체크포인트가 있으면 변동성도 대응의 신호가 됩니다. 오늘 하이닉스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창신 메모리는 공포의 방아쇠, 삼성전자는 비교 기준, 진짜 핵심은 하이닉스 HBM 프리미엄이 유지될 수 있느냐입니다. 하이닉스가 흔들리는 이유는 약해서가 아닙니다. 가장 강한 기대를 받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검증대에 올라간 겁니다. 미래 공급 우려는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의 물량 부족도 분명합니다. 시장은 이 두 이야기를 놓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포에 던질 자리도 아니고 무조건 몰아살 자리도 아닙니다. 가격대를 나누고 수급을 확인하고 알파벳과 인텔 실적을 보며 HBM 밸류체인 확산까지 확인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하이닉스는 끝난 종목이 아닙니다. 하지만 프리미엄을 다시 증명해야 하는 종목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좋은 종목을 몰라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시장이 다시 보기 시작하는지 신호를 놓쳐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이닉스는 특히 그렇습니다. ADR 변동성, 창신 메모리 상장, 서버 D램 가격 급등, 중동 AI 투자, 알파벳 실적, 인텔 실적, HBM 밸류체인, 외국인 수급이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바쁜 본업 속에서 이 흐름을 혼자 실시간으로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주도주 알림
알림센터 신청 페이지를 열어두었습니다. 단순히 뉴스를 빠르게 전달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이닉스보다 먼저 움직일 수 있는 HBM 장비주, 패키징, 기판, 전력 인프라 주도주의 실시간 머니무브 경로를 제공하고 시장이 실제로 어디를 다시 보기 시작하는지 함께 체크하는 곳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커진 장에서는 늦게 보고 따라가는 방식보다 먼저 움직이는 돈의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칭 채널과 가짜 링크가 많으니 반드시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신청 페이지를 통해서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하이닉스 본주보다 HBM 밸류체인 확산, 그리고 신용과 레버리지는 줄이고 현금과 분할로 대응하는 전략, 이 기준을 갖고 이번 주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눈앞의 호가창은 계속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의 방향은 결국 드러납니다. 그 방향을 늦게 보면 좋은 종목을 알고도 늦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